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30일 월요일 밤 9시 23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얼마 안 빠졌습니다. 얼마 안 빠진 거예요. 선물이 1.5%, 5.4포인트 빠졌는데 많이 안 빠진 거냐? 네, 많이 안 빠진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 지난 10년, 5년, 10년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히 오늘의 하락은 정도가 큰 거예요. 많이 빠진 거긴 한 건데,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는 그냥 오른 만큼 적당히 조금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뭐 놀라거나 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시고요.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할 거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평상시처럼 보시면 되고 지지와 저항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어디가 저항일까요? 이로써 5거래일 동안 뭐 351을 뭐 아니면 352를 5거래일 동안 못 넘었네 라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일단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된 거고 5거래일 동안 351을 못 넘으면서 심지어 348.5라는 중요한 자리도 깼네 라는 그림이 오늘 일단 완성이 된 겁니다. 참고로 348.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11월 23일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48.5.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8.5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밑에 있으면 48.5라는 숫자 밑에 있으면은 계속 일단 아래쪽으로 보시고 48.5라는 숫자가 종가상으로 회복돼서 안착돼 버린다면 그렇다면 다시 이제 시장은 어떤 상방이나 아니면은 이 박스권대로 갇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제 오늘 좀 공격적으로 인버스를 잡아보셨던 분들은 48.5가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보시면서 계속 들고 가보시는 거고, 뭐 이제 앞으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뭐 전혀 늦은 게 아니에요. 전혀 늦은 게 아니고 사실 지금도 좀 빠른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좀 더 위험을 감수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먹고 싶어라고 하는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또 천천히 매집을 해볼 만 하겠죠. 기준을 가지고 선물이 48.5를 종가상으로 돌파 한창만 하지 않는 한에서 계속 모아보는 거예요. 인버스를 모아보다가 48.5 회복하면은 다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48.5를 계속 회복하지 못한다, 계속 아래쪽으로 자빠진다, 그럼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이제 어떤 근거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어떤 근거가 좀 생겼으니까 해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인버스 쪽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내일부터. 근데 어쨌든 이거는 계속 유효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6월 달에도 오버슈팅이 나왔고 8월 달에도 오버슈팅이 나왔고 지금 세 번째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고, 뭐 이번 오버슈팅은 뭐 전고점을 돌파했던 이런 자리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이 밑에 있는 저항대에서부터 시작한 뭐 그런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방향이 탁 꺾이기만 해서 자빠지기만 시작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자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는 잡아볼 거면 이 6월 달이나 8월 달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비중을 크게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말씀은 계속 유효합니다. 해보실 거면은 지난 6월 달, 8월 달에 당했던 거 조금 그런 과거의 마음의 상처들은 좀 잊어버리시고 이번에는 조금 크게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물량을 좀 많이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많이 잡는 것도 어디까지다? 48.5라는 이런 기준을 종가상으로 돌파 한착하면 좀 도망가고, 이게 어쨌든 계속 붕괴되는, 이게 붕괴되어 있는 한은 계속 아래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고버스라든가 아니면은 풋옵션 쪽을 보면은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하루 만에 바로 살아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내일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연속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장중에 어떤 살짝 뭐 눌림 정도는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온 음봉을 보고 내일 아침은 막 인버스를 무지하게 세게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좀 천천히 눌리면 그때 눌림을 이용해서 뭐 사봐야지라든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뭐 인버스를 좀 해보자 어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요, 여러분들 뭐예요? 아직까지 어쨌든 그걸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상승 추세예요. 그죠? 누가 뭐래도 상승 추세 중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어느 순간 탁 꺾일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탁 꺾이는 요 변곡을 잡는 거를 같이 지금 여러분들과 연습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튼 이 상승 추세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진짜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춰가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다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하고 있는 건 뭐다? 뭐 인버스를 좀 세게 잡아보세요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다. 지금 변곡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다. 6월 달에 변곡 잡았듯이 그런 식으로 변곡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예요. 그리고 이 추세가 이렇게 자빠지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렇게 장대 음봉이 하나가 뚝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막 흥분하시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차분하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요즘 시장 변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상승하면은 뭐 지수가 막 1, 2%씩 상승하고 하락하면 1, 2%씩 하락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동요가 될 수 있는데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지와 저항 확인하시면서 차분하게 하시라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지선 말씀드렸고, 그죠? 48.5라는 자리를 붕괴시켰으니까 이 자리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단 아래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 같은 게 오래 걸려요. 살아나려면 오래 걸려요. 최소한 뭐 일봉상으로도 당연히 지금 이건 회복할 기미가 아직 없는 거고요. 이거는 뭐 설마 튀어오른다 해도 낙폭과대로 인한 반등 정도일 가능성이 어쨌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이 좋은 날이 오려면 한참 남은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그림판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주가가 요렇게 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기 시작해야 그래야 이제 풋옵션은 최소한 요런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참 걸리겠죠. 네,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여기 있는 거니까 풋옵션은 여기서 일단 중냐 마냐 이 정도 살짝 올라와 보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은 지금 절대 매수로 접근할 때가 아니고 가장 좋은 거는 콜옵션을 매도 때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콜옵션을 매도하는 게 이래저래 안전하고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뭐 보시다시피 오늘도 풋옵션이 저점을 살짝 낮췄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이 옵션의 관점에서도 뭐 그죠, 옵션 매매의 관점에서 봐도 이거 아마 내일 살짝 눌렸다가, 그러니까 풋옵션이 살아나더라도 내일 살짝 오르더라도 살짝 아마 눌렸다가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콜옵션 그림 쪽 보시면 화려하죠.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콜옵션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얘도 5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좀 저항을 확인하고 얘도 위에서 저항을 쌓고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점 확인하고 고점을 확인하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네요. 그죠? 얘는 이제 지수가 보합만 나와도 콜옵션은 이제 참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예. 콜옵션은 이제 그냥 시간만 가도요 줄줄줄줄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콜이 너무 비싸요 지금. 예, 콜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콜옵션이 앞으로 제법 많이 죽어야 되긴 되거든요. 앞으로 제법 많이 죽어야 되니까 어쨌든 인버스 같은 거를 좀 강하게 좀 한번 해볼 때 이것만 봐도 인버스를 좀 강하게 해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쪽을 강하게 해볼 때다. 기준 드렸죠. 48.5라는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쨌든 하방 쪽으로 좀 강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방 쪽으로 아무리 강하게 보더라도 풋옵션 매수는 안 된다. 풋옵션 매수는 지금 여러분들이 풋옵션으로 매수해서 뭐 몇 프로를 먹었습니다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아마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먹었으면 잘해서 뭐 드신 거긴 한데 더 적은 위험으로 더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콜옵션 매도해서, 근데 굳이 풋옵션을 매수해 갖고 먹을 필요가 있냐,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옵션과 관련된 이야기 했고, 여기서 이제 변동성 지수까지 보자면 똑같은 그림 나오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그 영상에서 확률 100%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잘 안 하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률 100% 이런 얘기 좀 과감하게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6월 달에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더니 그 뒤로 어떻게 됐냐, 톡 빠지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갔다라 말씀드렸죠. 8월 달에도 올라가니까 지수 올라가고 변동성 지수 같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다? 개박살 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패턴. 이거 확률 100%짜리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아무튼 일어나고 있다. 그죠? 이번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도 지수는 강하게 올라갔지만 변동성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거 무슨 징조다? 네, 아실 겁니다. 확률 100%에 가깝다.
어쨌든 뭐 100%라고 말씀드렸지만 100%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거의 뭐 99점 몇 프로 정도라고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긴 좋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믿지 마시고 48.5라는 자리를 다시 회복하느냐 여부를 놓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그 고버스 쪽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에서 11월 23일 날을 어떤 제가 기준으로 드렸잖아요. 23일 날 종가를 똑같습니다. 고버스도 23일 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종가가 얼마죠? 3,275원. 3,275원 위쪽으로 올라와 있으면 계속 매수. 3,275원 붕괴시키면 다시 갖다 버리시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 명확하죠? 네. 이런 기준 드렸고, 코스닥은 어쨌든 아직까지 너무 강해요. 코스닥은 아직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확인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일단은 코스닥은 내일까지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고요. 보시다시피 오늘까지가 25거래일째였고 저번에 고점에서부터 하락하는 게 26거래일 빠졌고 이번에도 현재 2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으니까 상승하면 내일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코스닥 인버스인데 보시다시피 고버스하고 차트가 많이 다르죠. 고버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거래일 정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한 거고, 인버스는 뭐예요? 아직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상승은 했지만 이건 아직도 아래쪽으로 진행 중이란 겁니다. 이거하고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코스닥 인버스는 아직, 코스피, 이 고버스 이런 거는 가능. 근데 코스닥 인버스는 아직 좀 빠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당연히 어쨌든 삼성전자도 빠졌을 거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보시면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아무튼 외국인들이 좀 기록적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판 건 사실 저도 주식하면서 이렇게 판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2조 4천억 팔았네요. 물론 이게 좀 웃긴 게 이제 동시호가에 1조 원을 더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삼성전자 같은 거 아마 동시호가에 동시호가 지나고 나서 장 마감하고 나서 확 팔아치웠는데, 아무튼 제가 굳이 무슨 종목을 팔았나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기록적인 숫자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그와 동시에 오늘 환율까지 튀어 올라왔으니까 어떤 정상적인 하락장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 꾸리꾸리한 모습들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 들어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환율이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고 환율 강세, 주식 강세 이렇게 나타났는데, 드디어 이제 이 흐름들이 이제 한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약간 좀 다시 비리비리했었죠. 주식시장 박스권, 또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 박스권 이 정도 그림이었는데, 아무튼 오늘부로 이제 주식이 내려오면서 다시 환율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들이 이제 드디어 어떤 착착착착 잘 맞아떨어져 간다는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흐름들 나오고 있다. 환율 쪽도 아무튼 베팅 해볼만 하겠죠. 보시다시피 일단 전저점을 살짝 붕괴시켰다가 오늘 어제 나온 음봉을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악형 비스무리하게, 장악형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예, 보시다시피 저점이 어제에 비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장악형이라 하기까지는 뭐하고, 아무튼 어제 있는 봉들을 거의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어제 봉의 시가까지 회복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강하게 매수로 보는 게 맞긴 맞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기준은 여기 1106원? 네, 1106원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1106원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죠. 네, 1106원 자리를 1106원 위쪽에 와 있으면은 계속 이제 매수로 보는 거고, 1106원 붕괴시키면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죠? 환율 강세 더 지속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1106원 붕괴시키면 원화 강세 지속, 1106원 위쪽에 올라와 있으면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일단은 1115원까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디 갔지? 네, 일단 1115원까지 볼 수가 있고, 환율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어쨌든 이 1106원하고 1115원짜리 잘 보셔야 됩니다. 1106원은 어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자리고요. 1106원 일단은 지켜가지고, 예, 1106원 지킨다고 하면 1115원까지 일단 상승할 수 있고,
1115원 넘어서 돌파 한창한다라고 하면 이제 계속 환율 상승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화 약세,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RSI 같은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다이버전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상황에서 이번에 다이버전스 제법 크게 나왔죠. 저점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종가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RSI가 확 올라왔습니다. 뭐 이런 점들, 일봉상 이런 그림들도 보실 수 있을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환율도 지금 자리가 어디에 와 있냐,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요 며칠 동안 계속 이런 비유를 드리죠.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 우리가 대전에 와 있느냐? 아니면 대구에 와 있느냐? 아니면 뭐 밀양이나 뭐 청도 이런 데 근처에 와 있느냐? 지금 그런 비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지금 제가 환율이나 이런 것도 거의 뭐 밀양이나 뭐 양산까지 왔다. 밀양이나 양산은 여러분들 그 부산에서 한 30분 1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이제 매우 가깝다. 다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 왔다라고 보는 거는 예전에 그 말씀드렸었죠. 이거 잊지 마세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통상적으로 241선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였다. 241선 간의 이격도가 어떻게 되면은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 원달러의 강세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지난 어떤 역사적인 중요한 자리까지 다 박살을 냈었다. 통상적으로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쭉 보세요. 지난 10년간 241선의 이격도가 93 정도에 내려오면 항상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점. 근데 이번에는 그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그죠? 역대급이었고요. 뭐 안 그래도 보다 보니까 뭐 주봉상에서도 뭐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봉상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이버전스 같은 거. 아무튼 지금 뭐 주봉을 보나 일봉을 보나 뭘 보나 어마어마하게 오버슈팅이 진행 중이고, 이건 반등 임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나만 보시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환율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뭐 얘가 콜옵션을 얘기했는데 콜옵션은 어떻고, 풋옵션은 어떻고, 뭐 수급이 어떻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어떻고, 뭐 고버스가 어떻고, 삼성전자가 어떻고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결론이 이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셔야지, 환율은 이렇게 되네, 환율도 끝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미국장, 뭐 제가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요즘 미국장 사실 좀 뭐 그냥 지지와 저항 확인하시라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저도 뭐 어떻게 될지, 일단은 뭐 하락이나 상승 뭐 이런 일자나 목표치 이런 건 다 찾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S&P인데 계속 11월 9일 날에 저항을 못 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옆으로 줄줄이 기고 있는데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중요한 숫자들은 다 드렸죠. 예를 들면 내려올 거면 3580 밑으로 빨리 내려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 근데 지금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5거래일 동안 어디를 넘지 못했네 라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죠? 나스닥하고 S&P는 그림이 좀씩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스닥도 11월 9일 날의 고점을 넘지 못했다라는 거. 얘도 뭐 중요한 저항 자리는 일단 다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는 나스닥이 좀 강해서 나스닥 같은 거는 꺾이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죠? 이런 점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며칠 전에 골드도 말씀드렸었죠. 골드 보기 전에 저기 달러나 한번 봅시다. 달러나. 달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오늘 원화는 어떻게 됐나요? 오늘 원화는 폭등했죠. 오늘 원화 올랐죠. 다이버전스 발생하고 있습니다. 얘가 잘못된 건지 원화가 잘못된 건지 하여튼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걸 거고, 결과적으로 얘네 둘의 원화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얘네의 방향성은 같아질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같아질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땐 현재 달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들고 있네요. 달러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달러가 이렇게 약하면 여기 골드 보시면 골드가 강해야 되거든요. 달러가 약하면 골드는 강세로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 정말 어쨌든 신기한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날 음봉 나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날 말씀드렸나? 하여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것도 약간 다이버전스인 겁니다. 이것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하고 원달러 환율은 정상적으로 골드하고 원달러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달러가 이상해요. 달러 지 혼자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과 골드를 보면은 원달러 환율과 골드를 보면 골드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과 골드를 보면은 달러는 반등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달러가 지 혼자 죽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뭘까? 달러의 언더슈팅일까? 아니면 골드와 원화가 잘못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은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코스피 움직임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달러가 얘 혼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신기하다.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유가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유가 같은 것도 예를 들면은 지난 3거래일 동안 지금 45, 46을 넘지 못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일단 아래쪽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지선은 한 43.7 정도의 하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얘도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얘도 정상적이에요. 얘도 정상적인데 지금 달러가 좀 이상하다. 이게 지금 오일이라든가 뭐 코스피라든가 골드라든가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뭐 위안화라든가 이런 거는 일제히 이 5개의 자산군은 같은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 혼자 지금 약간 다르게 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뭘지 저도 하여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알 수 없다. 아직 답은 안 나왔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있는 애들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것들 오일, 골드, 주식, 원화, 위안화 이렇게 해서 5종 세트는 같은 방향으로 잘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달러 인덱스가 아래쪽으로 치닫고 있어서 갖고 그러니까 원래 얘네가 자빠지고 있으면은 원래 얘네가 아래로 가면은 달러는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달러가 같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요. 어떻게 될지 아직 답은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저도 답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미국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뭘 베팅하기는 좀 빠릅니다. 그죠? 뭘 확인을 더 해야 돼요. 확인을 더 해야 돼. S&P도 뭘 베팅할 수 없고요. 물론 나스닥보단 약하지만 S&P도 뭘 베팅할 수 없는 자리고 나스닥도 뭘 베팅할 수 없는 자리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뭔가에 베팅을 하려면 예측 매매를 하려면은 뭐 오늘 밤에 뭘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측보다는 우린 좀 확인하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관점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확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밤도 그냥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장에서 특별히 오늘 밤도 뭘 이렇게 할 만한 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 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봉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뭐 보시다시피 특별히 뭐 미국장에서 뭘 할 만한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나?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다 올라오죠. 이게 보시다시피 쉽게 그렇게 안 죽어요. 쉽게 잘 안 죽어. 비트코인이 안 그래도 이거 폭락했으니까 코스피도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반등하고 있네요. 얘도 어쨌든 이 비트코인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여기 2017년 18년 고점을 보시면 몇 달 걸리죠. 몇 달 걸려요. 이런 자리 몇 달 정도 걸리니까 이런 과정들을 잘 보세요. 이런 과정들을 아마 이번에도 이런 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몇 달 정도로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뭐 음봉이 나왔으니까 위험 자산들이 자빠질 수 있다라는 힌트는 얻으실 수 있겠지만 너무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이평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평선 그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다 확인하려면은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이평선들이 올라와서 요렇게 다 꼬이고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되려면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최소 몇 달 단위로 걸리니까 어쨌든 뭐 너무 이런 거는 전 참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느 정도 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뭐 이런 내용 때문에 MSCI에서 뭐 한국 비중 축소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뭐 빠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거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 348.5를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요거 기준으로 편안하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머릿속을 비우시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기대도, 너무 지나친 상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만 놓고 무미건조하게 무표정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렸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